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지난 한 주는 폐장과 개장을 모두 거쳐야 했어서 어렵다면 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코스닥이 700포인트를 회복해주면서 마감이 됐죠. 반도체 종목들, 2차 전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 같은 반등의 분위기 속에서 다음 주 시장 전략 또 어떻게 챙겨볼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공개방송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머니왕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머니왕 일부 굉장히 또 오랜만에 모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정보 위원님과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위원님, 저희가 얼마나 우리 위원님을 기다렸는지 우리 위원님은 아셔야 돼요. 저희가 위원님 없이 주말을 나기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을 많이 기다리기도 했고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을 제가 좀 접수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무려 5년 연속 최우수상을 또 수상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이야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이야기 소감이라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일이 여삼추라란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도 여러분들 뵙고 싶었는데 일단 뭐 못 뵀던 것이 아주 요즘 독감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독감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못 뵀었는데 이제 말끔히 다 나았고요. 또 새해 여러분들을 뵈니까 정말 또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하여튼 새해에 올해는 이제 그 푸른 뱀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푸른 뱀이 영민하다, 영리하고 민첩하다, 이제 그런 뜻을 가졌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계좌도 진짜 영민하게 좋은 수익을 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우리 앵커께서 좀 칭찬을 해주셨는데 다 우리 시청자님 은덕이십니다. 제가 그래도 5년 연속 그래도 최우수 좀 이렇게 전문가 어드바이저로 선정이 돼서 그 영광은 여러분께 돌리고요. 무엇보다도 저는요,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익으로 보답드리는 거거든요.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가까이 모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영민하고 민첩하다는 이 을사년도 우리 위원님과 함께 하면서 증시 전략들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의 건강 회복과 동시에 또 우리 국내 증시가 직전 금요일장에서 빨간불을 보였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을 또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이제 질국의 구간을 거쳤는데 그것은 이제 단기간에 그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는 그러니까 연말 연초가 동시에 같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구간이었다라면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 흐름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올해는 이제 코스닥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왜 이렇게 자꾸 다 미장으로 많이 가시느냐. 그래서 뭐 미장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기저 효과가 있고 그래서 코스닥이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뭐 올해 새해 들어서 코스닥이 선두에 서서 상승을 리더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코스피도 펄업돼서 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주간 단위로 보면은 역시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그동안 낙폭 과다는 다 특징이 있어요. 반도체, 그다음에 또 뭐 어제는 2차 전지까지 좋았죠. 근데 뭐 2차 전지는 저는 뭐 아직도 기술적 반등 성격으로 보는데 어찌됐든 낙폭 후에 2차 전지라든가 그다음에 또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거에서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전략은 어떠냐? 이제 지수는 안정권이다. 물론 이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1월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 역시 좀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또 AI
뭐 신규 상장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히 많이 내렸던 종목들, 그런 섹터, 예,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시장을 한번 제가 그림을 통해서 조감을 하면서 왜 이런 효과를 기대도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입니다. 어제 이제 좀 1.8% 정도 올랐죠? 뭐 하이닉스가 1등 공신이었죠. 물론 뭐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그게 이제 다 반도체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돌리는 흐름. 아, 이게 참 기술적 분석은 이따도 우리 공부 많이 하시겠지만 이건 속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1, 2, 3, 3중 바닥. 이미 뭐 12월 달 그렇게 좀 어떤 정치적인 크라이시스 그것도 다 극복하면서 이미 자리는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번 주봉을 보셔도 이 주봉이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강세 잉태형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월봉을 보시게 되면 딱 보시게 되면 120개월 선을 찍고 지금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 그래서 이런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무엇보다도 시세의 중심은 어디 있냐, 바로 코스닥이에요. 이따도 제가 여러분께 이제 준비한 뭐 이렇게 공부 시간 말씀드리겠지만,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이거 기술적 분석은 제가 못 속인다고 그랬죠. 속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역 헤드 앤 숄더형이다. 좀 어려운가요? 헤드가 머리죠. 이게 바로 머리예요. 양 어깨. 그래서 차트가 너무 멋있다. 이표소 밀집에서. 저는 그래서 코스닥을 계속 외치댔던 거예요. 근데 별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내렸을 때는 뭐 좋다는 얘기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파른, 지금 저점 대비 코스닥이 몇 프로 올랐냐면요. 한번 보실까요? 저점 대비 7% 가까이 올랐어요. 3거래일 동안요. 이게 바로 가파르게 돌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주봉을 보셔도, 자, 이렇게 주봉이 이렇게 상승을 장악하고 3선 전환까지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효과를 한번 기대할 수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을 집중할 것이냐, 나스닥을 집중할 것이냐. 물론 뭐 나스닥이 끝났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연봉을 보게 되면, 제가 우리 그러니까 아시죠? 양음이 이것도 이거 많이 내렸잖아요. 연봉 보면 저는 올해 코스닥이 굉장히 좋아요. 기저 효과를 노리는 게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올해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 나스닥 보시게 되면 이게 연봉인데요. 그래서 나스닥 연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여기서 물론 상승이 일어나겠지만 더 이렇게 상승 기울각대가 가파르게 일어날까요? 저는 여기서 캐스천 마크를 갔습니다. 따라서 결론, 이제 제가 새해에는 진짜 코스닥을 중심으로, 우리 개인투자들 작년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코스피가 한 10% 가까이, 또 코스닥이 2%, 20% 가까이 많이 내렸죠. 그래서 힘드실 텐데 올해는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드릴게요. 네, 시장 자체는 그래도 1월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코스닥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전략들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이런 코스닥 위주의 전략들을 세워보자라는 시장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우리 그리고 위원님이 얼마나 이 민첩한 을사년에 어울리는지 느껴지는 게, 사실 이번 주에 몇 거래일 없었는데 상승하는 종목을 또 이렇게 대거 포착을 좀 했더라고요. 황금 맥점 포착주, 이번 주는 어떤 종목들의 흐름들이 있었을까요? 예, 제가 아까 이제 기술적 분석은 속이지 못한다, 이건 있잖아요. 제가 3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이건 진짜 속이지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의 언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뭐 이번 주도 뭐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도 괜찮았지만 또 종목별에서 좀 비신하는 종목들이 있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면요. 첫 번째, 시메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메스. 시메스는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동사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로봇인데요. AI가 접목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로봇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조립 라인을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딱딱딱 그 자기가 정해진 장소에서 용접이 이루어지고 물류 이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것은 비정형화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야, 이거 내가 어떤 자리에 놓아야 되지?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척척. 그 회사가 바로 이거예요. SK텔레콤에서 지분을 6.7%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이제 쿠팡이라든가 그런데 물류가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럼 그 자리를 보실까요?
바로 이거예요. 양, 음양. 그러면서 눌림에서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죠. 예. 30일부터 3거래일 동안 32%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역시 눌림, 양음양 캔들 저점이었고요. 또 두 번째, 이제 그 마음 AI. 이건 이제 AI 관련 종목들인데 이것도 처음에 이때 포착됐고, 그러니까 이번 주만 따지면 몇 개를 안 되니까 이것도 양음양 패턴에서 한 13%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제 굉장히 재밌는 종목 하나 이 패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침 선물 보따리 늘 아침마다 이제 장 시작 전에 방송을 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 바닥에서 역전된 망치의 도지를 놓치지 마시자. 그래서 보통 이제 금요일 날은 서양에서는 뭐 TGIF 데이, 그래서 뭐 땡스가드 프라이데이 그러잖아요. 그때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제 한번 함께 보시자. 이거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그래서 옹코크로스가 뭐 거의 상한가 임박하면서 하루 동안에 26%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났다. 저점이었죠. 그러면서 어제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순간 이게 급등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황금 맥점 전략의 특징이에요. 계속 횡보하다가 그냥 순간 슈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당히 또 좋았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이 이렇게 좋게 상승이 일어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 다음에 차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눌리면서 이게 다 저는 잡는 게 고점은 1도 없어요. 그러면서 25% 이게 강세 인탱이거든요. 모닝스타. 그래서 이제 샛별형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렇게 상승이 일어났다. 25%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에이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굉장히 좋게 본 새내기주예요. 프레시한 종목. 예, 그래서 이것은 결국 드론하고 예, 그냥 교육용 로봇 그 미국의 로브링크를 통해서 수출하고 있고 바로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양양음 그러면서 15% 상승이 일어났고 또 시간에까지 멋지게 상한가 가서 이것도 또 월요일 날 시작부터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ALX도 그렇고요. 역시 저점이었죠. 눌림 파란색 음선. 그다음에 또 이제 YJ 링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양, 양 캔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도 상승을 장악하면서 좋은 흐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YJ링크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선물 보따리 어떤 말씀 드렸냐. 테슬라가 왜 내렸을까요? 아유, 또 뉴스 보면은 뭐 인도량이 뭐 적고 그래서 했더니 자리를 보면 음선 나올 자리였고 제가 아침에 어제 그대로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 드렸냐면 테슬라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네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한 8% 정도 급등 나왔나요? 예. 그게 다 이 자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얘기가 특별한 거 없어요. 앞으로 테슬라는요, 뭐 AI, 그 다음에 ESS,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또 뭐 자율주행 FSD, 그 다음에 또 우주항공, 그런 것들 다 꺼리를 붙이면서 리프트가 나와서 급등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리가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YJ 링크를 말씀드리냐면 테슬라가 급등 나왔잖아요. YJ 링크도 한번 관심을 더 보세요. 테슬라의 이게 바로 납품하는 회사다. 뭐를요? 이게 이제 그 SMT라고 해서 요 표면 그런 그 실장 그 장비인데 그거 납품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세요. 다 이것도 양음양 캔들에서 13%나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방산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그 헤어링크를 좀 보셔야 돼. 뭐죠? 양음양. 신기하죠? 이거 어떻게 돼요? 15%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저점 매수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내용이 있는 종목들은 저점 잡는 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어떤 특정 정치인 그런 실효성 테마도 매매 잘하시면 수익도 좋겠지만 그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건 아슬아슬하고 좀 위험스러운 매매고 내용 있는 종목들을 이게 이제 방산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40개 그 제업 부품에서 다 납품하고 하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내렸죠. 연기금이 매수하고 그랬죠. 이렇게 잡으면 이런 종목들은요. 투자액이 많든 적든 직장 다니시든 아니시든 다 좋은 수익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 캔들을 보고 제가 목요일 날 아침에요. 좋은 정보의 아침 공방이 있어요. 아침 방송에
여러분께 소개시켰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15%예요. 글쎄요. 뭐 요즘 뭐 워낙 또 손실들이 많아서 이렇게 15%가 뭐 지금쯤 모르겠지만 저점에서 자꾸 계단식 상승판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종목들이 다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면 올해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이제 그동안 많이 계좌가 힘드셨잖아요. 좀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막 회복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인데요. 이런 가운데 뉴스보다 앞서는 공략 전략들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25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장이 시작된 만큼 새로운 전략들로 시장을 좀 맞이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무려 5년 연속 이 최우수상에 빛난 우리 좋은정보위원님께서는 새해 전략을 또 어떻게 잡고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자세한 전략들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위원님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뭐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물론 이 거래일이 끝났지만 그래서 저한테 하루의 시간이 토요일 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2025년 과연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뭐 제가 뭐 나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5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한국 증시는 상저 후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이제 전약 후강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하단은 무시하십시오. 근데 상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800포인트 긍정적이고 벌써 코스닥이 지금 뭐 3거래 동안 한 7% 가까이 올랐잖아요.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850포인트까지 볼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저 효과가 있고 낙폭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연초에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뭐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반영되어 왔다. 주식에서 우리 이제 주식이 좀 힘들고 그런 게 뭐냐면 다 그랜저 검증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랜저 검증은 항상 실물 경기, 그 다음에 어떤 경기 지표, 기업의 실적, 그런 것들에 한 발 앞서서 선행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주가는 상한법을 반영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건 뭐냐면 낙폭 메리트를 만족했을 때예요. 경험하시잖아요. 서브프라임, 팬데믹, 그 다음에 또 8월 달 들어서 리세션에서 블랙 먼데이, 12월 달에서 블랙 먼데이. 한번 차트를 보세요. 그때가 다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제가 1월 달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트럼프 일정 시대가 1월 20일 날 이 사람이 취임을 하잖아요. 그 전으로 한번 움푹 파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가는요. 항상 뺐다 깜뿔리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부터 테슬라 같은 거 그 후광 효과를 얻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대비해야 돼요.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물론 이미 이제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감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AI 모멘텀이 지속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참 뭐 미국, 우리나라 글로벌하게 다 이것은 전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이미 작년 연말부터 시작됐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2025년은 양자 컴퓨터, 과학기술에 해당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죠. 자, 저는 이제 끝나봐야겠지만 이미 12월 그때 11일부터 제가 여러분께 아침 선물보따리 또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코스닥이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 분들께 기회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어느 섹터를 볼 것이냐. 네, 그리고 첫 번째, 바이오 섹터입니다.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돌아온 상승 사이클, 그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게 상원만 통과하면 되거든요. 이에 따른 수혜가 되고, 무엇보다도 라이센스하고 CMO, CDMO, 이런 캐시카우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다수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알테오젠, 어제도 보시게 되면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일찍 강한 반등이 일어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해 좀 이렇게 바이오 전체에 좀 훈풍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단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 지속형이라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도 또 우리가 한번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도 올해는 제가 이제 새롭게 말씀드리는 건데, 마이크로바이옴, 의료 AI, 그 다음에 또 수술용 로봇 등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를 보실 필요가 있다. AI가 쏘아올린 모멘텀이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GPU,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HBM 중위기를 맞이했다면 이것도 계속 지속형이 될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는 뭘 봐야 되냐면 CXL을 비롯해서 바로 온 디바이스의 AI를 봐야 된다. 왜? 이제 AI가 데이터 센터에서 다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 노트북이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태블릿 PC, 스마트폰 뭐 그런 데 다 이게 접목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에 관련된 소위 말해서 맞춤형 반도체가 필요할 겁니다. 그게 바로 뉴로매픽 반도체라고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미국의 브로드컴이 선두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 이건 제가 작년 3월 달 이제 앞으로 반도체 패러다임이 이런 쪽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작년 전체를 봤을 때는 HBM이 주도였기 때문에 이건 조금 소외됐는데 올해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미 스타트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에서 반도체를 볼 건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뭐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고 어제 이제 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CES에서 젠슨 왕이 블랙웰에 대해서 한번 또 터뜨릴 것이다. 이제 그 좀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먼저 올랐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패러다임의 HM에서 뭐냐면 HBM4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이것 가지고 승부수를 걸고 있거든요. 한번 잘 되는지 볼 필요가 있다. 뭐 결국 퀄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수율이 관건이겠죠.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자율주행, 이 또한 로봇이라고 앨런 머스크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 패러다임 시프트거든요. 그러면서 트럼프 트레이드, 그래서 4단계 자율주행 FSD 시대가 성큼 와 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때 그냥 앨런 머스크가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짝짝꿍 하면서 자율주행, 충돌사고 보고제, 이것을 보고제를, 이거를 빼야 됩니다. 폐지를 권고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장 규모가 2028년까지 매년 이 시장을 보야 되거든요. 한 60% 가까이 성장한다. 그리고 이미 이제 선도주자는 뭐니 해도 테슬라 로보택시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SOS랩 대장, 이따 말씀드렸죠. 완전 저점에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점에서 이렇게 포착해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퓨런트 이런 종목들이 있다. 대장은 SOS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로봇, 여전히 마찬가지죠. 로봇은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든 필수제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 대체 수단이 될 겁니다. 시장 규모도 작년에 115조에서 2029년에는 배 이상 증가한다고 그래요. 뭐 여기 보서 역시 그래도 로봇은 역시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게 선두주자예요. 휴머노이드. 그래서 엔비디아도 이제 주지 않으려고 그다음에 제슨 토러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이것을 출시한다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RS 오토메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들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하나 이제 모멘텀 된 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처음에 삼성전자에서 590억을 투자하고 이번에 다 나머지 인수업하면서 35%까지 최대 출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로봇은요, 다 따지면 30개가 돼요. 이렇게 구동 그런 것까지 다 있어서 너무 많은데, 이 정도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이제 양자 컴퓨터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CES에서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정확하게 비트코인의 로직을 능가한다. 이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진법 010101에서 이것이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빠르게 10의 24승 그 속도로 간다는 거잖아요. 24제곱. 좀 이거 어려운 영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걸리는 문제를 6분 만에 해결한다. 이제 앞으로 이것도 저는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접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전쟁도 드론이 하고 로봇이 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저 소시적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왔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양자 컴퓨터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 패러다임이다. 상향에 따른 시간이 필요한데 구글이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아이언큐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리게트 컴퓨팅 이런 종목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은 신약 개발, 의료 AI, 금융 모델링, 암호 해독 이런 데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비트코인을 해킹할 정도로 뛰어나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글이 양자칩 윌러가 선두주자고 리게트 컴퓨팅 밑에 나오는 거요. 이런 것들이 이미 10배 이상이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것은 패러다임 시프트이기 때문에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는 KCS, 엑스게이트, 한국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좀 선두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제 황금 맥점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맥점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맥점을 파악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스킬, 무기, 매매 기술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전체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거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가 되는 성공 투자 핵심 키워드 이 덕담 비슷하게 생각하십시오. 제 경험으로서 이게 새해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에다가 매매 패턴이 성패의 80% 이상을 좌우한다. 시대의 흐름. 제가 설명드리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참고로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5년 연속 최우수 전문가상을 받았는데 그때 일성이 제 4차 산업혁명주의였어요. 첫 방송이. 그래서 그게 지금 5년 동안 지속돼서 이게 바로 시대의 흐름을 먼저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도주를 저점에서 선점하고 또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서 이렇게 또 좀 영민한 매매를 하게 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리전에서 한번 좀 이기십시오. 대부분 개인 투자분들은 선생님 왜 웃으세요? 대부분 심리전에서 준다고 봐요. 어떤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군중심리, 여론몰이, 감정이입, 쏠리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사람 지표가 주가가 막 오르면 흥분해서 막 따라다니고 그리고 또 2박 3일을 못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낙관일색일 때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반대로 매매를 낙관일색일 때 대표적으로 봐요. 제가 지금 어땠죠? 코스닥 여러분들 작년 연말에 누가 좋다는 사람 하나도 있었나요? 저는 코스닥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비관일색일 때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낙관일색일 때 가장 제가 삼성전자가 개미 동학운동 일어나면서 96,000원대 10만 전자 12만 전자 간다고 그럴 때 그때 개인 투자들께서 1조 8,800을 하루에 매수했어요. 그때 꼭지였어요. 이거 그래서 심리전에서 한번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아까 제가 바이 앨런 머스크 그랬지만 좋은 정보 세드. 제가 이러면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 자. 이거 올해 한번 또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니까 함께 하셨으면 됩니다. 됐죠? 이 정도로 오늘 제가 한번 덕담 겸, 그 다음에 2025년
아마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정보 저는 열심히 또 이렇게 아픈 가운데도 독감 걸렸을 때도 준비해서 여러분들 모셨으니까 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심리전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매번 심리전에서 졌던 기억에 저도 모르게 좀 웃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과 함께 2025년 주목해봐야 될 섹터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어서는 어떻게 우리 위원님이 또 24년도 최우수상을 수상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대박주들 분석을 통해서 또 자세한 내용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대박주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예, 이제 하여튼 이제 아까 그건 전체적으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제는 또 이제 무를 작동해야죠. 문과 무. 아까 그 문이었다면 무, 이제 칼을 쓰는 거. 예, 첫 번째,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제인가요?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제죠. 그러니까 밤에 우리 생각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증권방송을 이렇게 틀어다 보니까 하루 종일 로봇 얘기합니다. 밤새. 왜 그래요? 올랐으니까. 예? 근데 어제 봐요. 반도체 많이 올랐죠. 2차전지 올랐지. 아무도 그 얘기가 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항상 여러분들 그 수익을 내시려면 선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점 전략이 뭐냐? 기업 내용을 알고 아까 우리 henk 말씀하신 대로 뉴스에 앞서서 우리한테 매수 신호를 자꾸 우리한테 그래서 윙크한다고 그러죠? 알려줘요. 그게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이다. 첫 번째, 여러분들 지금 양자 컴퓨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대장이 뭘까요? 예, KCS하고 한국컴퓨터 자회사, 예, 그 다음에 또 엑스게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KCS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첫 번째, 이 종목입니다. 첫 번째 포착된 게 여기서 예, 역전대마치의 도지, 그 다음에 이제 좀 상승 일하다가 이건 그때 동반 다 하락이 있었으니까 12월 초는 이때부터 제가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이거 양자 컴퓨터를 보셔야 되는데 IOQ 같은 거 봤을 때 이게 지금 자리가 너무 좋으네요. 이때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컨 타임에 음봉 7개 나왔을 때 이때 상한가 뽑았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단기간에 이렇게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선점이었죠. 최근에 이제 방산에서 프레시한 종목 3-4개 종목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바로 HVM이 있습니다. 이게 특수금속 NI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눌리면서 변곡점에서 마디마디 포착됐고 여기서 결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상승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눌리면서 양양음 이때 포착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가파른 상승 흐름이라서 좋은 수익을 줬다. 지금 지수는 별로 중요치 않죠. 그 다음에 또 SY 스틸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게 아까 봤을 모닝스타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도 가파르게 한 96% 상승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4개 종목 중에서 의류 AI의 프레시한 종목. 이 종목은요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3빌리언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 상장주를 이때 매수하면 안 되죠. 당연히. 음봉 3개짜리 반토막 났을 때 이게 바로 맥점이었어요. 이때부터 가파른 상승,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한번 포착이 되면서 예, 단기간에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일성건설을 보시게 되면 예,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예. 일성건설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자리를 한번 보세요. 최근에 여기저기서 이게 이제 어떤 정책 관련주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러지만 황금 100점 전략은요. 양음. 역전된 망치의 음선 이때부터 포착이 되고 또 한번 포착이 돼요. 이것도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매매 안 합니다. 몇천 원짜리 그런 것들은 저는 제 스타일에 안 맞아서 안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다만 황금 100점 전략은 이렇게 좀 잘 포착해 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OS를 공부 한번 하시자고요. 자유주행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장이라고 그랬죠. 신고가를 경신하고 이게 대장이에요. 예, 퓨런트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왜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가만 보세요. 이거 좀 확대를 해서 공부해 봅시다. 여러분 눌림목 매수 많이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이 일어나요. 빨간색에서는 매수하면 안 돼요. 네? 매수하면 안 되는 표현이 이때는 조정이 일어나기 쉬워요. 결정적인 게 언제냐면 역전된 망치 도지예요. 이것도 제가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모닝 브리핑에서 허시자 바로 상한가 뽑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그날 이제 자율주행에서 상한가 간 다음에 방송 탈 겁니다. 이것이 상한가 같네요. 자율주행 어쩌고. 그때부터 나옵니다. 누가 가장 수익의 반이 잘 날까요? 가만 보세요. 이때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스테이 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음선 나면 좀 기분 안 좋잖아요. 이렇게 마음 안 좋으시는 분들. 네? 그렇죠. 두 번째 또 이때 포착이 된 거예요. 음선 5개짜리.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해야 수익이 잘 나셨는지 이걸 통해서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SS를 대장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이럭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약간 좋은 흐름을 보였으니까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전선이 있습니다. 가운전선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건 여러분께 답을 해주세요. 역전내망체 토지 양음양. 이렇게 하면서 계단식 상승 파동 이러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어요. 이럴 때 뉴스 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CMS,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CMS 같은 경우도 한 83%나 이게 이렇게 저점에 잡으면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급등 차트 이미 오른 거 다른 것보다도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이러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바로 CMS도 한 83%나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신건설이라는 게 있는데, 동신건설, 요것도 이제 다 거의가 이런 테마성이긴 하죠. 요것도 이렇게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에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에이텍도 요것도 이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참 아니면 도인 종목이라서 그렇게 괜찮았고, 또 최근에 가장 핫하게 오른 한국 첨단 소재가 있어요. 한국 첨단 소재도 가만 보게 되면은 이것도 가만 보세요. 양음이 나올 겁니다. 양음 그러면서 345% 올랐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양자 컴퓨터 재료가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오른 거거든요. 네. 이렇게 참고로 하셨으면 합니다. 네, 매번 볼 때마다 신기하게 느껴지지만 위원님이 짚어주신 이 패턴만 잘 맞는다면 별다른 뉴스 없이도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매번 보지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고, 자, 이어서는 맥점 포착주 AS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진건설 로봇 어느덧 상승률이 지금 150%에 달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전략을 챙겨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의미 있게 이게 펀더멘탈에서 좋은 수익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작년에 어려웠지만 150%가 넘는 상승률, 아침 방송은 170%가 넘는 상승률. 그냥 운 좋게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진짜 마디마디 이 종목 AS 마디마디 한 7, 8번 해드리면서 관심거리에 두실 때 콕콕 찍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45,000원까지 보시자. 예, 역시 이건 보유자 영역이고 의미 있는 작년 한 해 종목이었다. 전진건설 로봇 오른 다음에 뉴스 많이 타더라고요. 최저점에서 우리 머니투데이 애청자분들께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런 종목 또 없을까요? 저는 또 하나 열심히 공부한 종목이 있답니다. 예. 네, 우선은 이 종목은 이제 어느덧 보유자의 영역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45,000원 상방 열고 보유하신 분들 전략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자, 이 종목도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AS 진행해 볼 수 있을까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컬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아까 제가 작년에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게 바로 전진건설 로봇,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 회자되기 전에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상승 흐름이라서 좋습니다. 어제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났는데, 넥스트 바이오메디칼은 올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넥스 파우더는 다 아실 거고, 넥스 피어라든가 넥스 피어 F가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이 종목은 한 5만 원까지 보는 전략 유효하다. 수익 나신 분들 작년에 어려운 장에서 전진건설 로봇,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제가 소신 있게 여러분께 몰아붙인 종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5만 원까지 상방 열어두고 전략 세워볼 수 있겠다. 이렇게 추가적인 AS 진행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S&T 에너지.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지금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것도 좀 가파르게 상승 흐름이 일어났죠. 예,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저점이 잡아야 되는 이 맥점이 바로 여기였거든요. 한 75% 정도 상승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이제 일부 수익 실현 전략이 좋아 보여요. 자, S&T 에너지는 일부는 좀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전략 세워봐야겠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포착주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예, 바이오에서 내용이 있는데 아주 바닥에서 멋지게 자리를 만드는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있습니다. 예,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떤 가격 전략, 기업 내용은 제가 무방에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지금 이 무료 공개 방송 2주 동안 목 빠지게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공개 방송에서 위원님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예, 오늘 참 의미 있게 여러분들을 모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2주 동안 쉬었잖아요. 인터벌을 좀 가졌고 스타트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힌트를 드렸어요. 전진 건설 로봇에 이어서 또 하나 제가 열심히 공부한 종목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오늘 꼭 참여하셔서 새해에 정말 여러분들 그동안 힘드셨던 계좌를 좀 빨리 불려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1월 비난 황금주가 뭘까요?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들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동안 우리 위원님의 공개 방송만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전진건설 로봇을 이을 그 다음 포착주 잘 함께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머니왕 1부 이 후반부는 2분과 함께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한 주 우리 국내 증시 정말 다이나믹한 지수의 흐름을 보였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또 이재상 위원님의 종목들은 어떤 주가 움직임 보였을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2025년도가 와서 여러분들 새로운 한 해에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2025년도가 오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로 이제 새로운 분위기 그리고 새로운 돈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되는데요. 2024년도 하반기 쪽에 이제 대부분의 증시가 좀 약화되면서 돈의 흐름이 좀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돈맥 경화 상태였죠. 2025년도에 지금 우리가 개장을 하고서 지금 2거래일 지났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쨌든 뭐 좀 돌아오는 그런 연초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아마 연초에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돈의 흐름은 우리가 조기 대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조기 대선 쪽에도 여러분들이 좀 포커싱을 하면서 다양한 섹터들을 섭렵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면서 작년부터 이어져 나오는 그런 돈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시간에 벌써 1년 2개월째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HLB인데요. 근데 올해 대략 한 2월에서 3월 결과가 나오기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FDA에서 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그리고
실제 바이오 모니터링 실사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거의 FDA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6거래일째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바로 이 구간이죠. 네, 6거래 연속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 구간에서 연기금도 10거래일째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구간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 박스권이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서 다시 이전 고점을 향해서 가는 그런 분위기로 연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흐름 자체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런 흐름이죠.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런 흐름에 뭐 이런 구간에 있다.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10만 원대를 쉽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2거래일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확실한 양봉을 띄우면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약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뭐 다음 주에 오히려 천천히 올라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유사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은 오히려 임상 결과 발표된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이제 이런 구간에서 똑같이 이 바이오드 제약주들 중에 어느 정도 이슈가 있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이런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HLB나 알테오젠이나 이제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조정은 다 받았고요. 가격적인 조정 그리고 기간적인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도 현재 보시면 이제 전일 양봉을 띄우면서 기간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좀 이제 캔들 자체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최근에 한 2주 동안의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양봉을 띄울 때 기간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 고점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원래 예상했던 우리가 69만 원대의 목표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HLB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2거래일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양봉을 띄웠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양봉이었지만 확실하게 이 구간을 지키고 있다는 거, 이 구간을 지킨다는 거는 한 단계 계속 레벨업을 시키는 그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올 것이다. 지금 보시면은 거의 한 2달가량, 네, 2달가량 조정을 받았는데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디젠스인데요. 제가 이제 작년 24년 마지막 주에 이 구간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디젠스라는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정치권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 대선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좋은 거래 길목에 있다.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그 재료들이 5년에 한 번씩 오다가 2년 반 만에 드디어 왔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이제 이런 박스권을 움직임이 없을 때 이런 조정 구간이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아주 적긴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상승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다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올라온 폭의 하프 조정. 네, 절반 정도의 가격 조정을 받았고 또 올라와서 다시 또 박스권의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닥권이 뭐 거의 550원대에서 2,000원대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대략 한 2배? 네, 2배 정도는 200% 정도는 상승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이런 대선 관련주들은 많이 올라가면 10배까지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례 뭐 이명박 대통령 당선 시절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만큼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인사이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다시 시작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마음이 편하죠. 대신 우리가 일단 1차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에서 매수했을 때는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물론 이제 지난주가 2거래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물론 이전 주에 고점을 돌파하진 못했지만 양봉을 띄우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이전 주입니다. 그 이전 주에 거래가 좀 늘긴 했지만 실제로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기준 거래량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거의 한 일주일에 7천만 주가 거래되던 이 거래량이 한 주간 단위상 뭐 5천만 주 이상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종목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요즘 이제 비만 치료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하면은 펩트론, 네, 인벤티지랩 이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벤티지랩이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의 3주째 상승을 했는데 이 구간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견고하게 올라와 있죠. 그리고 특히나 조정을 받았던 이 하락이 시작됐던 이 구간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만 당연히 이전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 독일의 베르거 인게라임이랑 지금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죠. 펩타이드 치료제. 그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 장기 지속형 치료제, 그러니까 주사제를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거를 한 네 번을 한 달에 4번을 맞아야 되는 거를 뭐 한 달에 한 번만 맞을 수 있는 그런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펩타이드 치료제를 갖다가 접목을 시키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상 보시면요. 자, 물론 뭐 지난주에 거래가 당연히 2거래일밖에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래가 줄긴 했죠. 그 전주도 거래가 줄었습니다. 거래가 주는 과정에서 4주 연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고점만 돌파를 해준다면은 아무래도 3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돌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차트를 계속 보는 이유는 우리가 대응하는 거에 있어서 조정받았을 때 이 종목이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버텨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매수도 차트 기준으로 그리고 매도도 차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물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대응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대응을 안 해준다면 우리가 밀렸을 때 계속해서 물타기 또는 추가 매수를 해서 하락하는 종목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을 우리가 항상 놓치면 안 된다. 거기에 핵심은 거래량이라는 거. 뭐 그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은 아마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경남스틸인데요. 이 종목도 또한 우리가 어떤 그 철강주나 이런 쪽에 포커싱 하기보다는 정치인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정치, 인맥, 그리고 또 뭐 정책주, 뭐 이런 쪽. 대선 관련주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대선에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가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상이 될 수 있는 정책 관련주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주라든지 그리고 또 인구 감소에 따른 출산 장려책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지만 반드시 이거를 우리가 정책으로 꼭 나온다. 아니면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드라이브가 걸리는 정책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대선 관련주에서 이런 정책주에서 탈모 관련주가 있었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 탈모 관련주는 제 기억으로는 정책 관련주 중에서 굉장히 신선한 그런 관련주였습니다. 아마 올해도 그런 탈모 관련주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후보가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폭넓은 그런 어떤 섹터를 여러분들이 섭렵해야 됩니다. 일단 이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은 야권보다는 여권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난 마지막 그 토요일 날 제가 설명드리기를 3대3 전략, 여권 3, 야권 3. 그러니까 여권에서 3명의 후보, 그리고 야권에서의 3명의 후보에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압축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좋겠다. 우리가 여권에서도
지금 지지도가 가장 높은 인물이 있죠. 네. 홍땡땡분. 네. 그분이 바로 이 종목과 관련된 종목인데, 자, 중요한 거는 그분이 지금 여권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박스권을 구상을 하다가 지금 이 박스권이 거의 아마 3주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가량 지났는데 드디어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예. 일단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만약에 월요일 날 이 종목이 하락 출발한다. 조루의 매수 찬스죠. 네. 지금 항상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서 영망치. 그죠? 이 종목을 여기서 포착이 돼서 지금 수익률이 75%나 나고 있는데 이 바닥권에서 영망치 그리고 중간에 이런 박스권을 움직이다가 또 영망치. 네, 이게 바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제 전날 종가에서 매수를 안 하셨다면은 월요일 날 아마 요 구간, 바로 요 구간이죠. 요 꼬리가 있는 구간 여기서 매수하시면 아마 가장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아마 그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정책 관련주들, 뭐 인맥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급등락이 심한 것 같지만 지나보면 엄청난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사실은 이런 급등락 관련주들의 대응 방법,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관련주들의 그 급등락이 심할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잠시 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설명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스틸의 주봉을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2주째, 그죠? 2주째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죠. 네, 이 거래량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탄력이 붙은 거래량인데, 여기서 가장 거래가 많이 터졌던 요런 음봉의 거래량, 네. 이때가 가장 많이 터졌는데, 이때 고점을 넘어섰다는 거는 이것도 매도봉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매도봉이면은 이렇게 흘러서 다시 내려왔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올라온 폭에 뭐 하프 조정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텐데 조정을 안 받고 바로 신고점을 돌파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거래가 줄면서 신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게 지금 5주 연속, 6주 연속 이 모든 이 거래량이 전부 다 매수 거래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조기 대선에 관련된 종목들은 그림을 크게 그려야 됩니다. 하루에 뭐 10% 빠졌다고 이거 너무 급하게 빠지니까 나 무섭다. 그럼 안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보면은 몇 배가 가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우리넷입니다. 우리 미국의 증시에서 보면은 이런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이 양자 암호가 멀은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양자 암호 관련된 컴퓨터 뭐 이런 게 발전하면은 뭐 경단위의 시간을 10분 이내로 압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경이적이겠죠. 우리가 작년에 AI 반도체에서 부각이 됐던 게 AI 반도체로 인한 전력 소비, 전력 소모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제 올해는 아마 양자 관련된 이런 컴퓨터라든지 양자 암호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전력 설비들이 또 움직일 수 있겠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전력 소모가 많아진다는 거죠.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연산이 필요할 때는 전기를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넷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우리로, 엑스게이트 이 3대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있는데 드린 이후로 요게 이제 바로 지난주에 어제죠. 어제 급등을 하면서 한 단계 점프업이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음봉이 떨어졌지만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구간에서는 부담 매수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양자 암호에 대한 거는 이 회사가 양자 암호에 뭐를 한다. 양자 암호에 뭐가 해당이 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양자 암호라는 그 타이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양자 암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양자 암호의 기술력이다 이러면은 사실은 좀 전 세계적인 그런 기술력이 있어서 낮은 그레이드에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양자 암호면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목상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인데 우리로도 마찬가지로 이 비슷한 섹터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엑스게이트죠. 근데 엑스게이트도 과연 이제 이번에 연초에 CES가 개최가 되고 나서 거기서 다시 부각이 되면서 고점을 언제 찍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네 또 다음 주를 고점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양자 암호와 더불어서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발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죠. 자, 올해도 역시나 한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로봇 관련주들의 이슈가 탄생을 했지만 과거로 넘어가 보면 한 1년 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이 유로메카를 설명드리면서 이제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삼성발 재료가 뜨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CES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로봇 관련주와 AI가 같이 결합된 이게 가장 뭔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올해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AI 하나만 아니면 로봇 하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AI와 로봇이 결합된 그런 섹터들을 절묘하게 우리가 찾아내야지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유로메카가 사실 2년 전에 제가 연초에 들어오고 나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상승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바닥권에서 과거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이런 박스권이 돌파가 될 것이다. 근데 바로 이제 이번 주부터 바로 돌파가 됐는데 뭐 중요한 건 이제 아직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고 이때 당시에 이 거래량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유도할 것이다. 뭐 1단계 레벨업으로 보면다고 하면은 35,000원 요 정도 그리고 2단계는 뭐 4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새롭게 올라온 신선한 아이템인데 다난이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일론 머스크가 엑스머니라는 걸 출시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가지가 아마 더 부각이 될 겁니다. 아마 이 다날이 어제 이제 가장 강하게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당연히 줄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어제 전날 대비해서 한 270배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 그럼 이 물량이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상승을 유도해서 끝까지 상승을 유도해서 이 2,800원대 3,000원의 이 평균 단가라고 봤을 때 여기서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다날도 이제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암호화폐 관련주로도 움직였었고 여러 가지 전자 결제주로도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입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섹터들이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또 엑스머니가 출시했다는 거, 요거에 관련주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더 깊게 아시고자 한다면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초록창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고요. 자, 주봉상 보니까 주봉상 보니까 바닥에서 영망치 형태의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됐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이슈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추가적인 거래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여러분들께 새롭게 이제 해외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해외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암호화폐 지금은 우리가 양자 암호에 관련된 그런 섹터들을 눈여겨보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은 양자 암호에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아직도 바닥권에서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리고 템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AI 관련주라든지 뭐 양자 암호 관련주 이런 것들을 미국 시장에 직접 컨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했을 때 보다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2024년도 연말에 굉장히 답답했었죠. 2025년부터는 좀 좋아지길 기원을 하는데
일단 그 과정에서 봤을 때 해외 증시는 굉장히 탄력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도 우리가 해야겠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AI가 붙은 종목들, 예, 해외 AI가 붙은 종목들 또는 로봇이 붙은 종목들 간단하죠. 네, 그런 종목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얼마나 탄력을 받고 보다 여러분들이 추세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해외 주식을 여러분들이 집중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일부는. 자, 자금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을 했을 때 이런 큰 수익이 나는데 며칠 사이에 114% 얼마나 매매하기가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훨씬 수월합니까? 그러니까 상한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물론 급등락이 심하지만 순식간에 올라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종목도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일봉이 아니라 요게 3분봉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24분 만에 24분 만에 무려 뭐 100%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하루의 폭이 상승폭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해외 주식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잠시 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해외 주식에 대한 내용들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공개 방송이 시작이 되면은 아마 공개 방송에서 과거와 똑같이 우리가 치킨 이벤트 그리고 커피 쿠폰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아마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런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해외 주식 그리고 지금 2년 반 만에 다가온 대선 관련주 이런 것들 우리가 돈의 흐름을 확실하게 안다면은 우리가 투자 대비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잠시 후에 이어지는 그런 공개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2025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 훨씬 더 디테일한 상반기 필요한 전략들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도 새롭게 나타나는 이런 돈의 흐름들 잘 쫓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위원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다음 주면 또 많이들 기다렸던 CES도 개막을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자, 위원님 저희 시장 분석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이제 다음 주에 CS 2025 시작이 되는데 여기 이제 가장 화두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봇과 AI 그러니까 로봇 하나만 보기보다는 로봇 플러스 AI가 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아마 그런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는 좀 드물고요. 우리나라에는 아무래도 그냥 로봇주 또는 AI와 관련된 종목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해외 주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해외 주식에서 제가 선별해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로봇 플러스 AI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 플러스 AI 관련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아내냐에 따라서 해외 주식의 성공 포인트가 달려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이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가 개막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또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ISM 비제조업 지수도 발표가 있고요. 11월 무역 수지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목요일 날인데 FMC 또 의사록이 공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TSMC의 12월 달 매출도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1월 초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상반기에 3대 암학회 중에 ASCO 그리고 AACR이 개최가 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해서 바이오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바로 어제죠. 어제 알테오자 HLB 움직임을 보면은 바이오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왜 사이클이 이게 짧게 끝났기 때문이죠. 이제 작년에 보면은 우리가 바이오가 많이 올라오긴 했고 그리고 HLB 알테오제는 사실은 그 이전 해부터 2년 전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바이오들의 움직임들이 다시 또 돋보일 수 있는 또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의 움직임들이 지금 다시 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다시 또 연초에 제약 바이오 쪽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일단 우리가 반도체의 경우에는 재작년 여름부터 작년 여름까지 한 사이클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올라온다기보다는 뭔가 속도감 그리고 또 이 CES와 관련된 종목들만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시간상으로 봤을 때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오는 그런 경제 지표에 집중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확실하게 올라오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 환율이라든지 이런 쪽도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정치 상황이 안정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 어떤 테마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정치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주시장이 흔들릴 것이다 예상을 해가면서 아마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당장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대거 예정이 되어 있죠. CES라든지 FOMC 의사록,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등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님의 시황 분석을 좀 잘 쫓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는 파인 시그널 포착주들 중간 점검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게이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 시장을 좀 보자면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들이 직전 금요일장까지도 굉장히 크게 관심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죠. CS2025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상방을 좀 어디까지 염두를 해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엑스게이트 저희가 전략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네, 엑스게이트 든 이후에 벌써 150%가 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신고점을 돌파했는데 거래량은 늘지 않고 있죠. 그만큼 아직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리게팅 컴퓨터라든지 아이온큐라든지 굉장히 상승세가 아직도 이탈되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엑스게이트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넷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과 연동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가를 한 14,000원 정도로 상향시켜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률이 무려 156%를 넘어서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세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하죠. 14,000원까지 상방 열어두고 또 염두하면서 주가 흐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이텍 모빌리티가 있는데요. 자, 정치 테마주가 또 한 주새 굉장히 큰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에이텍 모빌리티가 장중에 등락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전략들을 챙겨볼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에이텍 모빌리티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에이텍 모빌리티 드리고 나서 거의 60% 이상의 수익을 드렸는데요. 이제 고점에 매도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갖다 묶어놓고 보시면은 어떤 거는 조금 더 속도가 빨리 붙고 어떤 거는 좀 속도가 좀 느리게 붙는 종목들이 있는데 속도가 느린 거일 뿐이지 그 종목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니죠. 어제도 보시면은 우리가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그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고 뭐 이틀 전에는 동신건설이 상한가도 갔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아직까지 시작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제 에이텍 모빌리티를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 정치 테마라기보다는 일단 실적도 굉장히 좋은 회사다. 지금 몇 년째 매출과 영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펀더멘탈도 이어질 수 있는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거의 한 10거래 정도 이렇게 횡보 구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27,000원을 노리겠는데요. 아마 그 이후에도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똑같이 한번 리뷰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이텍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재매수의 타이밍이 좀 돌아온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죠. 단기적으로 27,000원 선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들어봤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넷 AS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묶이면서 시세를 보였었던 종목인데 CES 2025 모멘텀 보유를 하고 있죠. 7일 이 CES를 앞두고 전후로 또 어떻게 전략적인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우리넷도 추가적인 전략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우리넷은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재정비해 봐야 될까요? 네, 우리넷은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10월 달부터 현재까지 거의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바로 이제 어제 박스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엑스게이트의 영향이 강하긴 한데 전반적인 흐름은 미국의 양자암호 관련주들의 강세입니다. 그래서 양자암호 관련주들의 강세가 탄력을 잃기 전까지는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전환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물량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이제 10월 달부터 11월, 12월 달까지 3달간의 박스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기의 어떤 박스권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훨씬 더 강한 탄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엑스게이트가 지금 크게 상승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엑스게이트도 똑같이 이렇게 수개월의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돌파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넷은 어찌 보면은 엑스게이트의 상승의 시작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넷의 경우에는 바닥권이 이제 6,000원이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12,000원까지 여러분들이 목표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넷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12,000원 선까지 상방을 열어두고 또 전략대 세워볼 수 있겠다 들어봤습니다.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 다음 주 시장 전략 좀 챙겨봐야겠죠.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KNR 시스템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KNR 시스템은 로봇 관련주입니다. 일단은 엔비디아가 런웨이 AI를 인수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로봇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에다가 로봇까지 이제 결합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과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종목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도 그런 종목들이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KNR 시스템은 유압이라든지 전동 정밀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실험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압 로봇 시스템 그리고 시험 평가 용역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스죠. 여기에 엔비디아와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미국의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유압 로터리 액추에이터를 납품했던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사와 연관이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또 엔비디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엔비디아 로봇 AI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주봉 상태인데요. 이제 바닥에서 처음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2024년도 3월 달에 상장을 해서 10개월 동안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매물대는 굉장히 상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는 거의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6분의 1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했을 때 탄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회사는 이제 유압 전동 시스템에서 거의 24년간 기술력을 확보한 굉장히 업력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국내 유일의 핵심 부품들을 갖다가 국내 제품으로 국산화했던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목표가는 12,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KNR 시스템 분석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오늘 이제 중요한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로봇이라든지 AI 그런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섭렵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이제 스페이스 X에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우리나라 종목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섹터에 해외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을 접목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해외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올 한 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섹터들이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치킨과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 들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